3분 딜레이 됐네요. 세 번째 세션은 한중일 음다 양상에 따른 다구의 변천이라는 주제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차학인문연구소의 고현미 소장께서 한국의 음다법에 따른 다구의 변천이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 음다법에 따른 다구의 변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차문화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어떤 음다 양상과 이 차도구 변천사입니다. 15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 전달하는 것은 조금 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현존 유물을 중심으로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 차도구가 차지하는 위상과 고유성, 독창성, 그리고 그 예술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안점을 두고 오늘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네, 크게 음다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좀 서서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가루낸 병사를 솥에 끓여서 다완에 부음하시는 음다 방법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자다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완 속에 가루낸 단차나 상차에 탕수를 붓고 격불하는 점다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프론트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 다관에 찻잎을 넣고 우려 마시는 이런 포다 방법에 의한 저희가 음다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음다 방법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여러 형태의 그 음다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보고 이 자다법에 사용되는 자다도구, 그리고 점다도구, 포다도구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다법은 삼국과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초, 그리고 조선 말기에 이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의 차도구입니다. 삼국시대의 차도구, 참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오키 마사루의 책에 보면은 여기 고구려에 떡차가 있다라는 기록으로 모아서 차도구는 아니지만 그 차문화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제 시대에도 차문화가 있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 나타난 창하 약재를 가루내는 데 사용된 돌절구가 나타나고 남조 차문화의 영향을 받는 걸로 나타나서 좀 실질적인 차문화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돌절구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특히 남조시대의 양생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재를 가루냈고 그때 당시에 약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도 가루를 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돌절구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원을 훨씬 더 이 한성백제 시대를 통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풍납토성 외에도 소근산성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판문안의 경우는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이 백제의 차문화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유 개수호입니다. 이 개수호가 차문화하고 별 관련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액체를 담궜거나 아니면 갱처럼 좀 걸쭉한 형태, 혼저 갱음 형태의 이런 음료들을 담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이런 차문화들이 좀 확연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가락기 661년의 제대상황, 그리고 이후에 그 이기부의 남행원일기의 원효방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점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점다가 아니라 이규보 시대에 그 쓰던 용어를 사용한 걸로 봐서 이런 점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음다 방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유물은 별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초기 자다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보면은 이렇게 절구에 차를 이렇게 가로내고 그리고 여기에 음료들 아마 여기서는 아마 차만이 아니라 약재도 같이 혼용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호에서 이렇게 완으로 이렇게 따라 마셨지 않겠나라고 이 현존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차도구입니다. 먼저 사선은 신라 시대까지도 소급해 올라가고 있지만 근래 들어서 7세기 효성왕대설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어서 본보에서는 이 통일신라 시대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차문화사에서 항상 보고 있는 이런 한송종의 다조, 석조, 물과 불을 다루는 다고는 대부분 이렇게 석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극기 그리고 이곡 전부 다 고려시대 문헌에 나타난 통일신라 시대 때의 어떤 자도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원된 겁니다. 당시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한국 차문화 역사상 최초로 다구, 이 차도구가 나타난 것은 삼국유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충담사를 얘기하셨는데요. 경도방 충담사조에 다구라는 용어가 한국의 차 관련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760년에 이 도솔과 부분에서 풍다 1습을 이 차 세트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다구라는 용어가 나온 건 765년입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65년은 유구가 다경을 쓴 초고를 쓴 시기입니다. 아직 출간이 되기 전이죠. 따라서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떤 다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도 충분히 우리식의 응답 방식이 있었고 우리 다구가 있었고 다구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압지, 지금은 동궁과 월지라고 불리우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었던 언정다양, 그렇죠? 이 말이 바르면 영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자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이 토기는 지름이 16.8cm입니다. 굉장히 큰 넓은 완인 걸 볼 수가 있죠. 이외에도 이 명문토기, 이게 글이 많이 있는 이 신심용왕은 재래신앙과 관련된 것을 보는데 이것도 역시 16cm 정도 됩니다. 풍로 형태로 여기서는 충분히 여기서 음료들, 이 차 음료를 이렇게 끓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토기를 사용만 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자기를 만들 수 없는 시대였지만 수입자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앞부분에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거고요. 뒤쪽에서는 국립익상박물관, 즉 미륵사지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안압지뿐만 아니라 이 황룡사지에서 이 부여, 광양, 완도, 제주까지 거의 통일신라 시대의 전역에서 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입자기, 장보고의 그 해상무역을 통해서 등장한 이러한 이 원료 총자관, 형료 백자관이 당대의 그 차문화가 이렇게 많이 수용이 되고 폭넓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원의 응답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미륵신앙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 문수보살 신앙과 관련된 그 자료들이 나오는데 차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되질 않습니다. 요즘 이 문수보살상을 보현보살상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석굴암의 이 부조상이 들고 있는 저 잔이 무슨 잔일까? 이게 찻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앞서 보았던 대부분의 완이 질은 16cm 이상의 굉장히 넓은 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즘 들어서 마시는 포다용 그 찻잔 같다, 이게 있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압지에서 이렇게 입질은 8.9cm에 상당히 그 유사한 이 찻잔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기도 석굴암이 이렇게 조성되었을 때 부조상 8세기하고 동일한 시기에 이 토기잔이라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동 가시면 여러분 진감산사 대공탑비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중국차를 가루내지 않고 끓이는데 석부,
돌솥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차를 가루내는 답법도 있었지만 가루를 내지 않는 방법도 통일신라 시대 때 같이 양방으로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다도구가 이미 대한성백제 시대 때 다구, 석재로 된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완경유적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나와서 초반에는 이게 사용되다가 이 통일신라 말기에는 철제연이 등장해서 좀 더 정교한 가루를 내는 연다도구가 같이 등장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녕 화항산성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소산성에서 출토됐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초기까지도 이렇게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다도구의 흐름이 다구에서 다연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일신라 시대의 응답 방법은 이렇게 양방의 자다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차를 가루내어 솥에 끓이는 법, 그리고 가루내지 않는 이런 방법이 있고, 석재다구에서 철제다연으로 이렇게 변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유물을 통해서 바라본 통일신라 시대 때의 자다 방법은 물론 초기에는 완경유적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과 같은 다구, 석재다구도 있었지만 후반에 가보면 철제연, 좀 더 정교해지는 이런 분쇄도구인 연다도구가 등장해서 차를 가루냈고요. 그런 한편 이 진검선사 턱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루를 내지 않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로나 이렇게 복원된 이 석지조를 통해서 물과 불을 달아서 끓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생산됐었던 토기류에 이 차를 담아 마셨었고, 또 그 한편에서는 이런 해상무역으로서 등장한 이런 원료 청자완, 형유 백자완도 같이 공존을 하면서 차문화가 향유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려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려시대의 차도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차문화들이 남아있지만 아쉽게 차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헌을 통해서 유화나 그 다음에 설류 이런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다법이 충분히 사용됐다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고려기색 천하제일이라 했을 만큼 청자가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먼저 우리 고려시대의 찻잔과 다탁을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특징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중형 주대의 중형을 내릴 때 차를 임금에게 올리는데 칠품 내시가 뚜껑을 열어주고, 그래서 일반 다완을 사용했을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왕실에서는 뚜껑이 있는 다완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유계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찻잔용 유계 잔 그리고 유계 탕잔들이 충분히 있어서 사례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려문헌에는 이렇게 다양한 구완, 화구, 화자 등이 등장합니다. 비색청자뿐만 아니라 이후로 상감청자, 철제청자, 동체청자 등 아주 다양한 이 청자완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탁을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준한 중국의 송원대와 일본의 가마쿠라 남북조 시대의 다탁은 거의 대부분 칠기 다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것이 등장한다라고 찾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안동 태산묘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칠탁잔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에 잔과 같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까우니까 또 언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탁잔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탁은 청자, 이렇게 동체지만 이렇게 자기 소재의 이렇게 다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차문화에서 고려만이 보이는 아주 독창성이다. 물론 정렬할지 몇몇 곳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자기 소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 자기 소재를 사용한 것은 고려밖에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나카무라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일본 교회사, 외국인 눈에서 본 일본의 차문화사는 굉장히 좀 독특했다. 그런데 우리 고려 차문화를 본 북송대의 이 서장관은 어떻게 우리의 차문화를 봤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그 두 분 다 휘종대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휘종덕을 좀 봤습니다. 그만큼 차에 조예가 깊은 분답게 서장관들도 차에 대해서 좀 심오하게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손목의 계림유사입니다. 일종의 계림유사는 발음사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고려 발음으로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차시를 고려 사람은 차술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차선이 아직 등장하기 전인 1103년입니다. 그래서 차시가 등장한 것 같은데 이후로도 차선을 발견하기는 고려시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차시는 어떻게 사용할까?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차서가 없으니까 중국의 최양의 다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비가 나옵니다. 동전이죠. 동전 전자를 넣어서 그래서 비는 숟가락이니까 동전 숟가락으로 차의 양을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전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때 이완과 박물관을 방문했었던 나카오 만조에 의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설명이 됩니다. 나카오 만조는 청태전이라는 이름을 남기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도자학자이자 약학자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완과 박물관을 발견했는데 딱 보니 이 동전면으로 차를 측정하고 뒤끝에 작은 고리로 돌려서 격불한다. 이렇게 본인의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없었던가 봅니다. 이분이 직접 그려서 1933년 그의 논문에 실었습니다. 네, 고려 차시를 설명하면서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 개원통보라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량 스푼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이 계량 스푼 대신에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이 동전 위에 가루를 올리면 3.75g. 그랬기 때문에 일종의 스푼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렇게 귀한 차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앞에 하단에 개원통보라고 쓰여 있는 동전 전시가 있고요. 은제차시, 구리차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격불하면은 뒤쪽으로 격불하게 되면은 이렇게 꽃 모양 같은 것이 이렇게 비칩니다. 저희 눈에 볼 때는 워낙 고운 차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드는데 여러분 고려인이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녹색밖에 없는 그런 차탕이 이제는 저렇게 차술, 브리다술로 격포를 한 뒤에 꽃이 피었다. 아마 그들에게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경외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랄지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차선이 보편적인 격불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렇게 고려는 특유의 이 전시, 은제차시, 구리차시를 고안하는 독창성을 보였습니다. 이 격불 도구야말로 동아시아 전다문화에서 고려만이 볼 수 있는 독창성이자 예술성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장관입니다. 서궁이 선화봉서 고려도경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김영삼 다조라는 건 여러분이 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금화오장 비식소부 은로탕정이 등장합니다. 금화오장은 말 그대로 금꽃이 있는 오잔, 오는 거물오니까 흑유잔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서궁이 그 방문했었던 12세기 초에는 우리가 흑유안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많은 애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흑유안으로 보이는 이것은 철제청자입니다. 이런 그 기법이 훨씬 더 많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저 노란 바탕에 금만 입힌다면 금화우잔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파금 기술은 바로 13세기 뒤 이어서 나왔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금화 오잔이 어딘가에서 출토돼서 이를 규명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자탁자는 정말 비색으로 승부할 수 있는 작은 소구이기 때문에 앞서서의 우리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타도구를 한성백제 시대 때의 다구, 석제에서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있는 철제 다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2, 13세기가 들어가면 이 연타도구가 변화가 옵니다. 연은 보이지 않고 다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로의 승원다마, 이규보의 사인승 다마에 나타나고 앞서 나와 있는 산해사지까지 불교 사원에서 모두 이 다마가 출토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로의 이런 승원 다마 보이고요. 산해사지 출토 이런 그 다마들이 나와서 점다 연다도구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규보의 철병을 보면은 이 철병에 차를 끓여서 내는 것들이 일반적인 문화, 탕솥이 아닙니다. 아까는 석부였죠. 진감선사 탑부에서는. 그리고 이런 철주자가 쾰른 박물관에도 있고요. 그리고 청동주자가 이렇게 괴산 광덕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에 이런 청동주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면 청동로가 있습니다. 풍로죠. 그래서 귀면을 앞부분으로 한 특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통일신라 시대 때 수입자기는 원료의 청자환, 그 다음에 형료의 백자환이었습니다. 이게 다경에서 가장 좋은 찻잔으로 칭했었습니다. 그러면 송대에서 최고의 찻잔은 건요의 토잔입니다. 휘종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나라의 요일 스님에도 길주요잔이랄지 그 외에 이런 흑요안에 대한 그런 그 수입 자기들이 나타나고 왕흥사지에도 이렇게 여러 파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건요 흑유자는요. 송대를 휩쓸었습니다. 투차의 최고의 찻잔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텐모구 천목다완으로서 이런 흑유환이 아주 최고의 풍미를 나타내서 12, 13세기에 압도적인 그런 호응을 얻은 찻잔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고려에서는 그 중심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려청자 천하제일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당시에 자기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요. 맑고 이 청아한 빛을 사랑하는 조선인 특유의 기호도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의 고려청자가 이 동아시아를 풍미하는 흑유 시대에서도 우뚝석의 독자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려 점다방법을 보면요. 고려시대 때는 가장 독창적인 실험과 새로운 시도가 있었던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이 고려의 여러 도구들을 접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존유물로 보면 고려 점다법과 이 차도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연이 이렇게 쓰였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원래 한성백제 시대 때의 그리고 통일신라 초기 때의 이 석재로 만든 다구가 이제는 이 비색의 청자 형태로 나타난 구 형태로 일시적으로 변형돼서 12세기에 나타난 용례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연에서 다마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가루내서 이렇게 풍로 위에 설병에 물을 끓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격불도구, 동아시아의 독보적인 이 차시로 그 차를 떠서 이 뒷부분의 고리를 통해서 격불을 해서 이렇게 차를 내는 그런 점다 방법으로 갑니다. 고려시대가 이 모두 점다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그 이전의 차문화가 계승이 됩니다. 미미하지만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여러 문헌을 보면은 정답법 이외에도 통일신라 시대 때의 어떤 그대로 끓여 마시는 응답 방법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또 일본에서도 같이 마이너에 속하긴 하지만 중심은 아니지만 같이 병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조선의 응답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은 초기에 백자를 바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자에 분을 입혀서 백자이고자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청다완 그리고 지방에서 나는 이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조질 형태의 그런 백자다완이 일본에 가서 진중한 차도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인화다완입니다. 이 도장처럼 꼭꼭 찍는 것을 일본에서는 미시마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이 천황사 옥회기에서 이렇게는 상도라고 한 미시마라고 불리우는 것이 1566년에 등장하고요. 고려다완은 송옥회기에 153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사기장들이 일본에 끌려가기 그 이전에도 이미 진중한 착그루스로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자의몬 이도라고 불리우는 이것도 역시 천황사 옥회기 1578년 임진란 전에 이렇게 이미 정오다완이라는 명칭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호평이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가서 이렇게 진중한 착그릇으로서 차액이 나왔다라는 것은 19세기 이경의 오주연문 장전 상고를 통해서 우리 조선의 말기에선 전부 다 알고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 중기에 차선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고려시대 문헌에도 그렇게 차선을 발견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차시가 중점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갑자기 등장했느냐? 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조선 중기 16세기 주자 가래가 간행되면서 이렇게 남송대 응다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자는 남송대 사람이고 그때 가묘의 제리를 이렇게 지내는 것이 문인 사대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고 또 국가적인 성리학 기반을 좀 더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자가 살던 시대는 남송대고 남송대의 전답법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중후기 18세기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차선이 무엇인가요? 문답서들이 오고 갑니다. 알 길이 없죠.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조선 중기에 소환이 됩니다. 이 전답과 차선이. 그래서 김장생은 이 가래진남에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씁니다. 직접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상상해서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격부를 한다니 아마 서생이다 보니 이렇게 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차선과 답탁은 나의 생각으로 추측하여 그린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갑자기 전답법이 대유행을 했다기보다는 주자 가래 때문에 이 당시에 문답서, 이 서신으로 주고받은 것이 문집으로 남으면서 이때 당시에 다시 환기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응답 방법은 사실 조선시대에 가면 바로 포다 방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포다 방법은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서 차서와 차그림, 차도구 통해서 그러면 우리 포다 방법은 도대체 언제 정도 시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훈의 부풍향다보랑 다신전이 있습니다만 그림으로 남아있는 부풍향사보를 보면 부풍향사보는 부풍이 부안의 옛이름이죠. 부안 지역의 어떤 차책이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풍향사보에는 향약차, 약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듯이 우리 일반적인 조선시대의 어떤 탕관과 이렇게 다관이라고 연상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부안 지역의 향약이기 때문에
탕을 다루는 어떤 특수성을 가진 그릇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18세기의 연행사를 통해서 이 중국으로 오고 가면서 일부 문인사대부들은 이렇게 다관이랄지 그리고 포다 방식을 인식하고 있었던 걸로 문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차 그림, 이 회화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18세기 차 그림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다동 앞에는 이 풍로와 이 탄관만 등장하지 어느 그림에도 다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로 위에 탄관만 있다라는 것은 차를 떡차나 아니면 발효된 차, 아직은 불발효차가 나타나기 전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끓이는 조선식의 전다법, 이걸 가루내지 않는, 그러니까 가루낸 자다법이 아니라 그런 이 조선 전다법이 이 일반적인 응다 방법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19세기 차 그림과 응다 방법에서도 이렇게 탄관과 이 풍로 그림들만 나와서 이런 조선 전다법이 그대로 전승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19세기 차 그림에 보면은 청대 자사오 그리고 개환들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제 포다 방법이 시행됐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림이 나오는 것, 다관에 해당하는 개환이나 이런 자사오가 등장하는 것은 인물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책가도 김영도와 같은 완상용, 감상용의 그림에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9세기에 이러한 다관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실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들 건 그림에서는 분명히 저렇게 중국 이 자사오와 개환이 나타났으면 저런 식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다관이 등장했을 텐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기형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횡파형으로 나타나는 기형은 일본의 그 센차도의 중흥조라고 할 수 있는 다이사오의 기흥관 그리고 모쿠베이의 이러한 백자관, 큐스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큐스들이 많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지금 가운데 보시는 조선 후기의 다관은 19세기 중후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되었는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사료 연구뿐만 아니라 진입 경로, 변천 과정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그림 중에 하나 특기할 것은 18, 19세기의 차 그림은 대부분 실외 공간에 풍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허련의 완당난화입니다. 1853년에 드디어 실내 공간에 풍로가 아니라 화로가 등장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에서 다동이 다루던 차가 일반의 김정희로 유추되는 완당나라 제목이니까요. 이렇게 부젓가락이 꽂혀 있는 상태의 화로와 그리고 찻주전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있었던 그런 화로들입니다. 이때 이후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찰에 가보면은 지금 서남사 위에서도 가보면 있습니다. 이런 불 위에다 사찰에서 예전에 스님들께서 찻주전자에 찻잎을 넣고 잠시 끓였다가 바로 내려놓는 거 오래 다리지 않고 이러한 응다 방법, 짧은 형태의 조선식의 전다 방법이 계속해서 전승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때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응다 방법은 고려의 그 집중적인 전다법과 달리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등장합니다. 초반의 전다법, 그리고 또 주자가래로 인한 확산, 그리고 조선의 전다법이 포다법 이전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과도기적인 응답 방법인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바로 포다 방법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그 중간 단계의 차가 나옵니다. 포다 방법으로 전환이 되려면
끓이지 않아도 쉽게 용출이 되는 제사법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달신전이 비록 나오지만 초이가 만든 차가 초반에 대부분 떡차였습니다. 잎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용출될 수 있는 제사법의 지원과 더불어서 포다 방법으로 19세기 중후반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중기의 이런 그림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이런 조선의 전다 방법을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서 우리 현대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차문화, 그리고 조선 말기 19세기 중후반기에 드러난 우리 조선 다관들을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차도구의 변천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학술대회 발표때 삼국시대와 통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나왔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차도구가 유형별로 어떻게 변천됐는지 몇 가지만 보고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다 방법의 이런 풍로, 점다 방법에 사용했던 이런 풍로,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풍로에서 화로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다로를 볼 수 있습니다. 차자는 자다법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토기류들, 성자류, 그리고 백자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탁잔, 찻잔과 다탁인데 저는 다탁을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요, 전부 다 송원대의 기물입니다. 예. 흑유잔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고려시대 때는 대부분 이것이 일본과 중국에서 가장 그 칠기 다탁을 많이 선호한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는 다탁으로 이렇게 칠기를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95% 이상 아니면 98%에 가깝게 이렇게 자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다탁 문화에 있어서는 자기를 선호한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격불도구로서 이렇게 차시는 대나무 두 쪽이면 만들 수 있는 저가의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사선이지만 고려시대 때 많은 문인들 그리고 고려인들은 이 격불도구인 차시를 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예술성과 고유성을 우리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차선이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상상으로 그린 거니까 이 격불도구의 이 3단계에서 저희는 주겹은 보이지 않고 지금 차시가 중점적인 역할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다도구입니다. 다구는 초기 자다 방법에 나와 있는 이런 돌절구, 석재다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자다법과 이 초기 점다 방법에 이런 철제다연이 사용됐으며 이게 본격적으로 점다법이 시행되는 12, 13세기부터 이 점다법이 사용되는 다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차도구 역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성과 변천 과정이 뚜렷한 사례가 바로 이 연다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과 변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차만의 그 고유한 특징, 그리고 우리 차도구,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우리만의 길을 갔었던 그런 예술성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 규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응답법에 따른 다구의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